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가 고파네.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 속이 무거워서 잠이 안 와. 왜 이러지? 감은 해로운 게 아니야. 하지만 먹는 때를 잘못 맞추면 좋은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감은 똑같이 먹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훨씬 편해 보이네. 한국의 가을밤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TV를 끄고 나면 부엌에는 벽시계 소리만 남고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듭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나십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몸 어딘가가 좀 이상한데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보다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집니다. 어떤 분은 집에 난방을 켰는데도 손발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가 속으로 한숨 쉬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67이 넘으면 몸이 느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믿으십니다. 바꾸기보다는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심하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오래도록 방치되면 몸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몇 년 전에 나보다 약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이 넘도록 어르신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저는 광고를 대신해 말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팔기 위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저녁 어르신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해하게 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노인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변비를 겪으셨던 분, 혈당이 높으셨던 분, 과일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가까운 과일 하나를 많은 분들이 조용히 피하며 지내셨습니다. 싫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할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 성함은 이정남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 69세였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분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건 큰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신문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겨울이 지난 뒤에도 손발이 차고 무엇보다 화장실 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상 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식사는 소박하게 하셨고 간식도 거의 안 드셨고 달콤한 과일을 피하셨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것들은 혈당을 올리고 변비를 만든다고 들어서 더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서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만 되면 이웃이 홍시를 종종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쑥 들어가는 붉고 아주 부드러운 홍시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걸 남에게 주거나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리셨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달아서요. 그리고 옛날에 덜 익은 감을 잘못 먹고 변비가 심하게 온 적이 있어서요. 그건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감을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먹는 방법과 먹는 시간, 그리고 과일의 상태에 따라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저는 당장 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드셔보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어르신이 제 얼굴을 보며 망설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만나온 많은 어르신들과 똑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몸을 망칠까봐 그게 두려우신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침 식사 후로 미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속에 드시지 말고 급하게 드시지 말고 완전히 익어서 고르게 부드럽고 떫은 맛이 전혀 남지 않은 홍시 한 개만 천천히 드시고 그 뒤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더 드시라고요. 추가로 하실 건 없었습니다. 새로운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었습니다. 첫 주에는 어르신이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아침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속이 묵직하지 않았다는 정도였습니다. 한 달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더니 길게 숨을 내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이제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이미 반응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 부드럽고 수분을 잘 잡아주면서도 장을 과하게 조이게 만들지 않는 것을 먹으면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홍시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자기 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매일의 작은 불편도 참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은 우리에게 참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몸은 제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아침 습관 중에는 잘못하면 하루 전체가 무거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빈속에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 물을 대신에 커피를 마시는 것, 식사 후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르신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이정남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걸 끝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이 남은 인생을 그런 체념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노인의 몸이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이미 방법이 없다고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의 작은 습관만 딱 맞는 시간에 바꾸어도 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의사로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딱 하나에 맞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흔히 하고 계신 어떤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장과 혈관을 조용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건 대개 저녁에 일어납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을 때, 그냥 빨리 먹고 끝내고 싶을 때 말입니다. 그걸 제때 알아차리고 멈추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눈이 피곤한 느낌은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을 먹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모든 불편이 나이 탓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참고 견디는 많은 증상들은 사실 몸이 좀 더 제대로 대우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의사 선생님, 저는 과일도 못 먹게 조심하는데 왜 배가 불편하죠? 문제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간에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아침에 어르신 몸은 문을 막 열어젖힌 집과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여놓거나 맞지 않는 것을 들여놓으면 하루 종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주면 몸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정남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드시진 마세요. 어르신이 걱정 속에서 음식을 드시면 몸이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장도 움츠러들고 혈관도 움츠러듭니다. 좋은 음식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오늘부터 꼭 멈추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특히 늦은 저녁 식사 후에 달콤한 과일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과일을 조금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몸에겐 그 시간이 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들어온 당은 잘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분이 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그 습관이 있으시다면 멈추는 것만으로도 몸이 절반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할 것을 멈춘 뒤에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권하는 방법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습관 하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홍시라면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간 뒤 몸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려고 열려 있을 때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꼭 한 개를 다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끼되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뜻한 물을 꼭 더 드십시오. 어르신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물을 훨씬 적게 드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장은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정남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저는 딱 하나만 바꿨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을까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하루 동안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는 집 안에서라도 5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오후에 눈이 피곤하면 화면을 더 억지로 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몇 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밤잠이 더 깊어집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바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제가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께 말씀드렸고 다들 오래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난 뒤 몸이 편해지면 그건 맞는 겁니다. 먹고 난 뒤 몸이 더 무거워지면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전 습관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진짜 느낌대로 드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하룻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배가 심하게 아프고 쥐어짜듯이 쿡쿡 아프다면, 배가 빠르게 부풀고 딱딱해진다면, 계속 토해서 물도 못 넘긴다면, 변비가 여러 날 계속되면서 통증과 열이 함께 난다면, 눈이 갑자기 흐려지고 팔다리가 뚜렷하게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면,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다면 그럴 때는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룻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런 증상이 없다면 어르신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면 회복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어르신들 마음속에 늘 걸려있는 한 가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고 견딥니다. 매일의 작은 불편을 견디고 불편한 생활을 견디며 그렇게 사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어르신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실수록 어르신은 짐이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잠이 더 편안해지고 먹는 일이 더 수월해지고 화장실도 더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립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낯선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홍시 한 개를 맞는 시간에 맞는 방법으로 드시는 일은 그저 작은 예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어르신이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르신 자신을 보신다면 오늘 마음속으로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가벼운 약속 하나. 내일부터는 내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께도 전해 주십시오.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매일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한번 길게 숨을 내쉬며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누구의 짐도 되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요.